이번 시간에는 정주영 회장의 현대그룹이 오늘날의 현대중공업인 울산조선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그리스 해운선사로부터 대형 유조선을 수주하여 건조에 성공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수출 전문 산업으로서의 한국 조선산업이 탄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100만 톤급 세계 최대 조선소를 건설한다는 정주영의 구상은 어떤 사전 계산 없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무모한 배짱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종합기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상대적 저기술, 노동집약적 성격을 가진 조선산업 고유의 성격은 한국과 같은 저임금의 개도국에게도 일정한 승산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현대 울산조선소의 초기 임금은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의 최신식 유조선 전문 조선소인 사카이데 조선소의 7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상공부가 우려한 한국 조선산업의 낮은 기술력으로 인한 생산성 문제는 저임금을 이용한 장기간 노동으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970년대 초 세계 조선산업계의 절묘한 구조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패한 유럽 조선소들이 기술 판매로 생존 활로를 모색함으로써 선진기술 습득의 기회가 열려 있었던 것과 동시에 세계 조선 시장은 급증하는 대형 유조선 수요 덕에 나날이 확대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조선 최강국 일본과 경쟁하지 않아도 선박 수주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역시 정주영의 계산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신규 조선소 건설에 일본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자 정부와 현대는 유럽에서의 자본 및 기술 조달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현대 정주영이 직접 교섭에 임하고 정부가 대사관 등을 통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 유럽 교섭의 결과 1971년 9월 영국의 컨설팅 회사 애플도어사와 지원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애플도어사와의 계약은 표에서 보듯이 기술 지원과 선박 판매 계약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기술 지원 계약의 내용은 애플도어사가 현대의 조선소 건설 및 대형 유조선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그 대가로 현대가 애플도어사에게 176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박 판매 계약은 애플도어사가 현대중공업이 건조할 유조선 12척의 수주 알선을 책임지며 그 대가로 현대는 애플도어사에 선박 판매 대리권을 주는 한편 선박 한 척당 판매 가격의 0.5%의 알선료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애플도어사의 알선에 의해 현대의 유조선 설계 도면을 제공하고 종업원의 기술 훈련을 담당할 조선소는 영국 중견조선 회사 스코트 리스고사였습니다. 특히 기술 훈련은 스코트 리스고 산하의 킹스톤 조선소에서 이루어질 계획이었습니다. 애플도어사의 알선을 매개로 현대는 조선소 건설을 위한 외자 조달과 건조할 유조선 수주에 나서서 우선 1971년 11월 영국, 서독, 스페인, 프랑스의 4개국으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외자를 상업차관 형식으로 도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외자 도입이 성사된 한 달 뒤인 1971년 12월에는 그리스 선 엔터프라이즈사의 리바노스 회장과 두 척의 26만 톤급 대형 유조선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조 가격은 척당 3,095만 달러로 두 척 합계 6,190만 달러였습니다. 1968년 국영기업 대한조선공사가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수주한 타이완 어선건조 사업이 600만 달러였으므로 그 1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1971년 3월에는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건설이 시작되었고 대형 유조선 건조를 위한 기술연수단이 영국 킹스톤 조선소에 파견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졸 출신 핵심 기술 인력 60명이 2차로 나누어 3개월씩 1972년 3월부터 9월까지 기술연수를 받았습니다. 9월에는
사내에 기능훈련소가 설치되었고 계약대로 애플도어사에서 파견된 기술자가 지도를 담당했습니다. 10월에는 덴마크 오덴세 조선소의 기술진을 채용하여 사장이야 생산부의 중요 공정인 공정계획, 선체, 의장, 전장 부분의 생산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소의 운영과 스코트 리스고에서 구입한 설계도를 토대로 선박 건조의 책임을 맡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의 해결, 현대중공업 기술자 및 기능공에 대한 기술 전수 등을 담당했습니다. 1972년 12월에는 일본 주요 조선회사 중 하나인 카와사키 중공업과 기술 지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와사키와의 계약은 애플도어사를 매개로 하여 스코트 리스고사에서 들어오는 기술보다 훨씬 전면적인 도입이었습니다. 스코트 리스고로부터의 기술 도입의 주요 내용은 유조선 설계도 구입과 몇 명의 기술자 파견, 60명의 현대 엔지니어를 킹스톤 조선소에 파견하여 기술 연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카와사키 중공업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은 1973년 12월 스코트 리스고 설계도의 빈약한 생산 설계의 보충을 담당하기 위한 관련 카와사키 중공업 기술자의 울산 장기 파견과 현대 기술 연수생을 카와사키에 파견하여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1973년 초 카와사키 주력 건조 선박인 23만 톤급 유조선 설계도를 포함한 카와사키 건조 선박 일체의 설계도면 제공, 관련 기술 인력 단기 파견을 통한 어드바이스 제공, 선박 수주의 대행, 조선용 기자재 구입의 알선 및 대행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약과 동시에 카와사키 중공업은 자회사인 카와사키 기선 그리고 일본 해운업계의 주요 회사 중 하나인 저펜라인으로부터 각각 대형 유조선 2척씩을 수주하여 카와사키 중공업의 23만 톤급 설계도로 건조하도록 알선했습니다. 1970년 4대 핵공장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던 때에는 지원 요청을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가 다시 일본에 눈을 돌린 이유는 영국의 설계도와 덴마크의 기술진이라는 유럽 기술만으로 대형 유조선 건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설계 부분에 있었습니다. 설계 부분의 문제는 선주의 요구에 의해 건조할 선박의 사양이 변할 경우 여기에 대응한 새로운 설계도가 필요했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스코트 리스고에서 구입한 설계도 자체에 있었습니다. 즉, 설계도 구입을 통해 도입한 유럽의 조선 기술이 고도의 숙련된 노동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속하고 능률적인 제작을 목적으로 공정의 세부 설계도, 공작 요령을 지시하는 공작도와 장치도, 종업원 배치, 필요자재 및 자재의 흐름을 나타내는 계통도 등 오늘날 생산 설계로 개념화된 제작 과정에 대한 설계가 빈약했습니다. 숙련된 노동이 확보된다면 생산 설계가 빈약해도 엔지니어나 직장과 같은 현장 숙련공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가능했지만 현대중공업은 기술 축적이 전혀 없었고 생산 현장에 비숙련공이 대부분인 신생조선소였습니다. 따라서 각 생산 공정의 책임자로 임명된 오덴세 기술자들의 작업 지시만으로는 원활한 전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인한 타격을 극복하고 다시 조선 강국의 재건을 위해 절치부심하던 일본 조선업계는 선박의 대형화와 양산, 건조기간 단축이라는 세계 조선업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숙련 노동 공정을 세분화한 설계도면으로 최대한 대체하는 이른바 생산설계 조직을 구축하여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신속하게 대체했습니다. 공정의 세부 설계도와 공작도로 숙련 노동을 대체하는 생산 설계는 선주인 리바노스가 정한 1974년이라는 기한 내에 26만 톤급 대형 유조선 2척을 건조해야 하는 현대중공업의 입장에서는
탐낼 수밖에 없는 생산 기술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요하게 일본 조선업계에 접근하여 결국 가와사키 중공업과 계약을 통해 일본의 조선 기술을 도입하게 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1970년 한국 정부의 공식적 지원 요청을 거절했던 일본의 태도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 가와사키 중공업이 기술 지원에 나서게 된 배경은 1973년 박정희 정권의 중화공업 선언에 따라 창출된 한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과 당시 호황인 조선시장에서 일본 조선업계가 밀려드는 선박건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기술 협력을 계기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현대중공업을 하청조선소로 이용하려고 했던 현실적 차원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럽 차관 도입을 통한 조선소 건설과 동시에 영국, 덴마크, 일본의 다국적 기술의 짜집기를 통해 25만 톤급 수출용 대형 유전선을 건조하는 과정이 오늘날 수출 전문 산업으로서의 한국 조선업의 시작이었습니다. 1974년 조선소 건설의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동시에 최초로 수주했던 26만 톤급 대형 유조선 1호선을 완공하여 그리스 해운선사에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난 1976년에는 조선소의 규모가 100만 톤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그 사이에 10척의 대형 유조선 건조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나름의 대형 유조선 모델을 만들어내어 세계 조선시장에 어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다국적 기술의 기계적 조합이라는 기술적 한계가 뚜렷한 것이었지만 단기간에 당시 세계 조선산업의 핵심 선박인 대형 유조선의 건조 기술이 한국에 정착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은 정주영의 리더십으로 상징되는 기업의 창의력이라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울산조선소에 파견되어 2년간 기술 지도에 종사했던 가와사키 파견 기술자가 귀국하면서 그간 보고 느낀 경험을 토대로 현대중공업이 일본 조선소들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이 있는 요인들로 동일한 것들을 지적했다는 점으로 뒷받침됩니다. 사실 현대중공업의 조선산업 진입 과정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체계적이고 치밀했다기보다는 돌발적이었으며 시행착오와 이에 대한 임기응변 그리고 운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감각과 경험, 적극성 그리고 효율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